모두 안녕하세요. 예, 눈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해야죠. 그렇죠? 금요일이죠. 불금. 오늘도 금요일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웨어러블 산업 현안맥 전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그 전에 앞서서 또 오늘 잡담 좀 해야죠. 그렇죠? 그 제가 이제 그동안 8월달 일이 좀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선은 아예 반갑습니다. 블루동키님. 반가. 예. 그 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에서 10시간 강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10시간 동안 산업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10시간 동안 산업현황 및 전망을 강의할 게 뭐가 있나 싶죠. 그쵸? 근데 풀어놓으니까 되더라고요. 되기는 10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근데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그 산업재해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그 안전사고나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라는 일기 안전보건공단의 일기 산업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자그마치 16주 강의를 하더라고요. 16주 강의를 매일 합니다. 합숙을 하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 열의가 정말로 막 내가 막 동구별 받을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열의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틀이 그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주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울산이었어요. 울산에 그 안전보건공단이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사별로 그 본사도 있고요. 지사별로 이 공무원들이죠. 따지면 중공무원들인데 그분들 강의를 모이신 분들 강의를 해드리고 왔어요. 약 한 23분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강의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고 일기로서의 어떤 그런 포부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 해서 이 길을 잘 닦거나 또 후배들도 나오고 이 산업재해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확고히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감명 깊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역학조사관 일기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파이팅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또 해양수산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했죠. 3일짜리 심사를 했는데 역시 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회인까지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대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 이제 그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했었어요. 그 저는 이제 나머지 1박 2일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정말 좋더라고요. 협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일단 다양한 부류의 이제 그 심사위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통 물론 해양 쪽에 관련된 기술 혹은 미래 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심사를 두 가지 종목으로 하고 왔는데 아주 그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고 좋은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쓸만한 것도 많았고요. 마지막에 캠프에서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 풀어낸 부분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이제 캠프하면서 기술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코칭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을 진행했는데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이게 전문위원 활동을 그냥 정말 그 그간도 많이 느끼긴 했지만 단순히 기업 모아서 컨설팅 해주고 비용 받는 일이다 라는 차원을 좀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인들이나 또 이제 알고자 하는 분들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거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 이게 이제 그분들의 사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혹은 이제 코칭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또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그 산업기술 저기 저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이런 분야에서 좀 혁혁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꼭 그런 쪽으로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도 위상에 살고 뭔가 또 좋잖아요, 그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물론 이제 심사하거나 강의하면 강의 비용도 받습니다. 심사 비용도 받고, 물론 그건 뭐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수익적인 개념이지만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뒤에 배경이 좀 우중충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 협회가 이사했습니다. 아시죠? 협회가 이사했고 같은 건물 2층에서 13층으로 이사를 했고요.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배경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멋집니다. 멋져요. 이 안에 회의실도 공간이 더 좋아졌어요. 전보다 더 좋아졌고 더 넓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위원님들 여기 오시면요, 전에는 자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위원님들 저기 그 작업하거나 일할 수 있게 공용 테이블하고 컴퓨터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아주 그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방문을 자주자주 하세요. 자, 모름지기 모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이 좀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일하는 느낌이 나고 뭔가 좀 되는 느낌이 나고 합니다. 가끔 들리셔서 협회 이제 이전도 축하 좀 해주시고, 뭐 제가 꼭 주인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전문위원이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6시에 그 예비 전문위원님들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금요일이라. 그래서 한 5시 50분쯤 조금 일찍 끝낼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웨어러블 그러면 뭔지 아시죠? 웨어러블 그러면 입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입는 건데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잖아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스마트해지고 연결돼 있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어러블은 당연히 스마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착용하거나 입음으로써 어떤 효과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웨어러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웨어러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그 웨어러블 정의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입고 쓰고 신고 하던 것들 혹은 착용하던 것들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신호를 주거나 받고 혹은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거죠. 그게 지금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됐다고는 아직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사실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저는 이제 뭐 일반 시계를 찹니다만 요즘에 많이 차고 있죠. 스마트워치. 갤럭시도 있고 애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워치가 기능이 있죠.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기능도 있고,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을 측정하는 기능도 있고, 전화기의 기능도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 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술 테마를 쭉 분류해놨어요. 자그마치 둘, 넷, 여섯, 8개. 8개의 기술 테마 분류해놨네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 2배가량 있는데 중소기업이 기술과 자본,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얻기에 적합한 것이 이렇게 8개의 주제의 기술 테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마트 의류, 스마트 시계 밴드, 스마트 패치, 스마트 신발, 생활 약자 보조 착용기, 레저 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실감 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휴대용 생체 인증기기 시스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그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사용도 하고 있을 뿐더러 의료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건강관리,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을 것, 쓸 것, 찰 것, 신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센싱 기술이라는 게 항상 접목이 되어 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결국에는요, 센싱 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요, 센서 산업 고도화라는 게 있어요. 초반에는 2016년, 20년, 그리고 2015년, 20년. 지금 이제 요 산업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반이에요. 초반, 중반쯤 지나가고 있죠. 지금은 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품 소재 단계 플러스 센싱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실은 센서를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소싱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수입해서 수입원으로서 판매만 하는 곳도 있지만 직접 개발하고 이것들을 기기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도 이런 정보들이 다 있긴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 만약에 어느 것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더 파악할 수 있으면 뭔가 더 완성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 나올 수 있겠죠. 또 이제 센싱은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상생활 용품에서 사람이 착용하거나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제조사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센싱 기술을 가진 외부의 다른 업체 혹은 기관과 조인해서 참여 기업으로서 함께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큽니다. 센싱 기술 플러스 웨어러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입고 신고 쓰는 것들에 대한 차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고급화 그리고 서비스 기능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후엔 또 뭘 해야 돼요? 사물 인터넷 완성을 해야죠. 기기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게끔 해야죠.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완성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장에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제가 밑에 써놨지만 잘 안 보실 거예요. 삼성전자 갤럭시 S와 함께 그 와치 제공하고 스마트워치 제공하고 있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랩스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아동 안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이버 대기업입니다. 세계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는 올비, 직토, 한솔시큐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얍.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요 웨어러블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주요 기업들입니다. 기술들은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스마트 의료 관련된 거 각각의 기술 테마에 관련된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죠. 보시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광섬유 전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요, 섬유 중에서 섬유 자체에 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얇은 원사. 이 원사에 센싱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한국의 이제 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팀에서 개발했는데 아직은 이게 실용화 단계까지는 좀 못 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요 센서라는 그 부품 특징 그리고 이거를 전도성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얇은 구리코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센싱 기술이 접목된다는 게 좀 기술 집약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굴곡성, 접힘 이런 부분이 폴더빌리티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자꾸 접히다 보면 이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섬유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옷 자체가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옷을 짜게 되면. 그러면 내 몸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옷 자체가 나중엔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기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입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옷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센서가 들어가면 전류가 들어가니까 그쵸? 전기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뭐 전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복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계, 밴드형. 예, 그거는 당연히 소형화되어 있고 기술 집적화, 기능 집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이테크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리고 3D 입체 화상 조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휴대용 생체 인증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개인의 어떤 그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어디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기업을 지도할 때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우리 얼마 전에 저거 끝났죠? 27일 날 저기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 끝났죠, 그렇죠? 그 접수를 많이 하셨나요? 저는 많이 못했어요. 2건밖에 못했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요거는 이제 그 참여 기업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 해외 기업은 리바이스가 있어요. 리바이스, 그렇죠? 스마트 의료 부분에. 예. 국내 기업은 S&T나 뭐 LT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이죠. 스마트 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생활약체 보호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착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생활약체 보호착용기가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하고 거기다 이제 그 아주 그 고기능 센서를 넣어서 사람의 의수나 의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센서를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 고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서비스화 시키거나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서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고 기업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기업은 내가 보기엔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기업은 뽑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기업은 센서와 관련이 없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면은 정말 관련이 없는 기업이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조금의 연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기술을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잡혀 있다면 그 기업은 과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참여하면 얻는 게 좋은 게 뭔가요? 연구비인가요? 연구비가 아닙니다. 과제 참여를 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 또는 서비스 모델인 거예요. 그게 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그 창조물인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은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제 휴대용 생체 인증기기 시스템 그러면 주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노인들을 보호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에는 엑스터키즈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센싱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과 한참 얘기 중인데 그 기업을 좀 같이 협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지금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자에서 뽑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은 사실 도움이 필요해요. 꼭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계속 얘기 중입니다. 시장은 뭐 좋습니다.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계 시장 자체가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까지 예상되는 2017년까지는 실제입니다. 2018년부터는 이제 가상이죠. 근데 이게 2014년에서 자르네요. 실제가 아니네요. 예, 가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2017년도 1월달 일이 있어요. 2016년까지는 완전히 이제 픽스가 된 거고 17년부터는 그 성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자그마치 36%예요. 연 누적 평균 성장률이. 연 평균 성장률이 아니에요. 누적 평균 성장률이 36%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즉 뭐냐면은 모든 전 세계의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업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민간인 투자만 있냐? 아니면 정부 차원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범국민적인 어떤 그 정부의 서비스 혹은 기업의 서비스 그리고 시장의 확대, 일자리 확대, 산업을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새로 만드는 것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파생돼서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AI와 이제 빅데이터 가공 기술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른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많이 저조한 상태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까? 이제 그거는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렇지만은 AI가 할 수 있는 분야와 사람이 또 거기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갈려질 거란 얘기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견해들이 많아요.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약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어떤 그 인텔리전스, 이 지능적인 일을 대체한다 그러면 뭔가 사람의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완충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 그 완충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욕심이 화를 부르죠. 예. 이게 뭐 정부 차원의 문제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기업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해요. AI 도입과 일반 노동자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여기서 단순히 이제 성과 측면에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항상 AI나 로봇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성과가 아닌 어떤 그 좀 인간적인 측면으로, 인간 존중적인 측면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로봇이나 AI의 도입보다는 사람은 일단 줄이진 않되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AI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완충적인 시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하겠죠. 해야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보시게 되면 2017년도를 볼 것 같으면 예상 판매량입니다. 이거는. 근데 1억 2,500만 대, 1억 2,550만 대의 웨어러블 기기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 약 2배인 2억 4천만 대가량이 팔릴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2배가 늘어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은 성장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스마트 시계예요. 스마트워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쉽게 자판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던 회사들이 전부 다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보편화돼서 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엔 손목밴드 적용하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의류, 이어웨어라는 거는 이제 귀에 꽂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신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장갑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장갑 자체가 왜 인간의 힘을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도 보면은 수트를 입잖아요. 근력을 보완시켜주는 수트 같은 것도 이제 나와서 이제 시판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거를 이 손가락 장갑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뭔가를 하면은 힘이 보강돼서 무거운 것도 확 들어 올리고 뭐 확 세게 잡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손이 부서질까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간소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그냥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냥 잠깐 끼고 쓰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실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도화된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견해가 좀 그렇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는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특정 소재가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용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편의성이 커지고, 그리고 날로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사람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싶다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모든 게 편해지면은 결국엔 사람이 패가 망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날로그와 자동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걸 보통 적정 기술 혹은 중간 기술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동화를 완전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일부분만을, 꼭 필요한 부분만을 자동화시키고 나머지는 사람의 손으로 다시 할 것이냐. 그거 중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민의 비중은 점점 커질 거예요. 사람이냐 기계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적정 기술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는 이제 2천억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R&D 지원 사업 이제 그 신청 과제 현황을 집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14, 15, 16년도 과제를 집계해 놨고 보니까 가장 그 많은 과제가 신청이 됐던 게 2014년도에는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직접 사람이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기초기술, 센서 기술이나 유컴퓨팅 기술, 그리고 의료정보 기기나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하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소비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의료정보 기기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늘고 있어요. 큰 폭으로. 센서 기술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웬만한 개발될 만한 센서는 다 개발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센서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한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거,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내가 아주 탁월한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거를 서비스화 시키는 과제, 이런 쪽이 더 요즘엔 더 곽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자, 스마트 의료입니다. 예, 직물의 전극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 물질을 옷감에 이제 그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전자 소자가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그 SoC, 소프트웨어 언더 칩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칩이라고 부르는데 칩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 컴퓨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런 기술도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시계 밴드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집에 흔히 보는 거고, 이게 그 키즈폰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만약에 센싱을 접목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걸 만든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이나 애플 이외에도요, 파슬리라고 하는, 이거는 그 중저가 브랜드의 중저가 가격의 어떤 그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꽤 유명합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개발해서 이렇게 스마트 시계나 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나 화웨이, 예, 화웨이, 이름도 어렵네요. 그쵸? 네, 이런 데서도 물론 나오고 있고요. 구글도 이제 그 제품을 고안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접목되고 있죠. 스마트 패치는 말 그대로 패치입니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체온 측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입니다. 체온, 맥박, 뭐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흡. 이게 이제 스마트 패치의 하나의 사용 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무슨 뭐 저기 여기 뭐 부적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전극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가 그 안에 이제 있어가지고 어떤 감지되는 정보를 전극을 통해서 감지해서 이제 어디로 보낸다거나, 지금은 이게 나와 있죠. 이런 기술이 통신 시스템을 가진 아주 굉장히 얇은 방막형의 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방막형 센서인데 센서 자체가 사실은 자체 전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센서를 개발할 때는 보통 기본이 되는 게,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전기를 적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아주 소형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에서 전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현재 패치형 센서 중에 자체 전원을 생성할 수 있는 패치도 기술 개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뭐냐면은 맥박이 뜨잖아요. 이런 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얘가 뜨면서 높낮이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거기에 진동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전원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저전력을 센서가 필요한 정도 저전력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기술이. 그쵸?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쓸 수 있는 센서가 붙어있는 거죠. 물론 인체에 심는 센서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동물에 심는 센서도 반대를 많이 했죠. 동물의 어떤 행복화 권리를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이식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한 말이 많았어요. 비윤리적이라고. 근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식을 했다고 그래요. 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식을 해줬는데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손가락 이 부위에 여기 부위에 이렇게 여기다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아이디 카드를 대신하는 거죠.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식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존에 카드를 쓰고.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까지 윤리적으로 나쁘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 인공장기도 이식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빨도 심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만약에 심는 사람이었으면 임플란트 보철에다가 크라운에다가 그걸 삽입해도 되겠죠. 스마트 신발은 예전에 그거 아세요? 펌핑 슈즈나 예전에 리복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앞에 소리 있잖아요. 솔기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누르면 펌핑이 돼가지고 딱 발목을 쥐어주는 거. 그런 게 지금은 전동식으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효용성은 없죠. 그게 무게도 좀 나갈 것이고 기계장치가 망가질 확률도 클 것이고 신발이라는 게 좀 거치니까요, 환경이. 근데 이 신발에 따라서 어떤 이제 발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 그들을 좀 만들고 있죠. 이게 폴라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앱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용도로 체크할 수 있게 체크 포인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신발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워킹 거리 혹은 뭐 운동량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한구실 약한 부분이 이제 생활약자 보조 장치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도 많죠. 산업재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지를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마비가 되는 분도 있거나, 이제 다양한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저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봇기술 다른 데 쓸 게 아니고 이런 곳에 쓰는 거죠. 생활약자를 보조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좀 편안한 생활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개발하는데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군인용 수트 그런 거 말고 로봇 뭐 무기 이런 거 말고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활이 좀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고라는 건 누구에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개발돼서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예,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춤추는 분도 있죠. 이렇게 의족을 달고 춤추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트를 입고 무거운 걸 드는 분도 있고요. 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팔을 달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옛날에 유튜브인가 동영상을 봤는데 어느 한 아이가 사고로 팔을 잃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로봇 수의 팔을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서 실제로 자기가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초반엔 내가 의지하는 손가락이 움직이고 악력을 작용하고 짚거나 던지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정확도 높은 센싱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예요. 스포츠. 스포츠에는 사실 운동도 잘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운동하다 보면은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운동을 했어요. 요즘엔 많이 못하지만,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좀 합니다. 그러면 근육 단련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러닝머니에서 조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운동 상태가 지금 내 체력이나 내 신체 상태에 적정한 것인가를 평가해주는 툴이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직관적이거나 육감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나 아니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죠.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들어 올리고 하는데 힘은 돼요. 들어 올리겠어. 근데 보니까 관절이 약한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왼쪽에 회전근개염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왼쪽에 6가닥의 회전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가 어깨를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도와주는 건데, 이놈한테 무리가 가는 걸 모르고 나는 근육의 힘만으로 얘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깨가 다쳐가지고요, 내가 거의 2년을 어깨를 못 썼어요. 이걸 들어 올리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체력의 한계를 모르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전에 미리 어떤 인바디처럼 그런 기계나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무게는 몇 킬로 이상은 들지 말고 이런 운동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라고 미리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많은 부상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냐?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약해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솔루션이. 그런 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내 신체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정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럼 일반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인바디 체크 보통 하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이제 체지방률은 어떻고, 뭐 근육량은 어떻고, 체중과 신장은 어떻고, 뭐 그런 거 많이 체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체지방량을 몇 프로로 줄이고, 뭐 근육량을 몇 프로 높이고, 뭐 이런 계획을 몸무게는 얼마나 넓히고, 키도 키울 수 있으면 키는 못 키운대요. 예.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긴 반면에 당신은 무릎 관절이 현재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리프트는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보니까 어깨에 인대가 좀 약하네, 회전근개 쪽이 좀 약하니까 어깨 운동할 때 하고 벤치프레스 할 때 이럴 때는 주위에서 몇 킬로그램 이하로 몇 번 이하로 유지해라 라든가 이런 컨설팅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요, 이런 아이디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 수 있게 하세요. 널리 이렇게 알아. 예, 홍익인간. 예.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이거 다친 이유로 골프를 제대로 근 2년을 못 쳤어요. 이게 골프는 사실 허리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회전할 때, 어드레스 할 때하고 스윙을 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공에 맞는 순간, 근데 골프 헤드가 공에 맞는 순간 이게 그래도 그냥 드라이브 티샷은 괜찮아요. 근데 아이언 칠 때 땅은 보통 같이 치지 않습니까? 그때 땅에 딱 아이언이 부딪히면은 그 진동이 어깨에 오는데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인연을 제대로 못 쳤어요, 골프를. 진짜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 중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놓으면 정말 좋겠다. 예. 그러니까 당신의 근육, 당신의 인대, 당신의 관절은 현재 과부의 힘으로 쉬어라. 여기서 스탑. 뭐 무게를 줄여라, 높여라, 혹은 횟수를 줄여라, 늘려라. 뭐 혹은 이 운동 그만해. 내일부터 이 운동을 해. 이건 너한테 해로워. 이렇게. 왜냐하면 내 신체를 내가 모르거든요, 몸속을. 전 제가 몸은 튼튼한 줄 알았어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왼쪽 어깨 관절이 의외로 더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어깨를 못 쓴 겁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다라는 그런 마이어인에게 참, 예, 그렇죠? 예, 여러분도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파이팅. 예.
이게 뭐 스포츠에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좀 아이디어가 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또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는 실감 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질 수는 없으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촉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야, 이게 참 기발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벽을 만질 때, 콘크리트 벽을 만질 때하고 종이를 만질 때, 그리고 두부를 만질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촉감이라는 거는 여기에 인간의 피부에 통각, 그렇죠?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죠. 그 다음에 열점이 일어나나요? 열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압력을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통해서 촉감이라는 걸 느끼는 건데, 이거를 어떤 장치로 대신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나 이게 얼마나 현실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직 들긴 합니다. 근데 계속적인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사람의 감각과 다르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작용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이 기술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보다는 사전 경험이죠. 실제로 내가 그것에 이르기 이전에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고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자동차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자동차에서 뭐 어떤 그 우리 차 주차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왜 노견이 이렇게 높은 데는 보면은요, 이렇게 쭉 앞으로 들어가 대다 보면 뒤로 들어가면 좀 덜해요. 근데 앞으로 들어가 대다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앞에 범퍼에 기통이 긁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막 신기질 나지 않습니까? 왜 노견을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 원망되고, 아니 노견을 좀 차 이 범퍼 높이를 좀 낮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만들까? 좀 그런 거는 좀 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노견을 좀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차 범퍼가 닿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게. 자꾸 내 차는 좀 사면은 이 항상 범퍼에 이 오른쪽이랑 왼쪽 귀퉁이는 뭔가 이제 긁혀 있어. 저는 굉장히 성격이 털털한 편이라 제가 또 일은 꼼꼼하게 합니다. 예, 사업계획서 검수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하는데, 이 차는 제가 좀 뭐 차를 많이 아끼는 편이 아니에요. 차는 그냥 타는 도구다. 그래서 무지하게 험하게 보는 편입니다.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성할 날이 없어요. 근데 많이 다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범퍼예요. 범퍼 기퉁이. 오른쪽이나 왼쪽 앞에 기퉁이. 뒤에는 거의 괜찮아요. 아, 그 한 번 긁고 나면은 막 속상해요. 막 열받더라고. 아니, 노견일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그 속상하게 만들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럴 때 화가 좀 납니다. 예.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휴대용 생체 인증기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안의 문제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중요시되는 문제죠. 예. 오죽하면은 그 포비든 킹덤 자금성인가요? 그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은 황제를 보러 가기 위한 어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문을 몇 개를 큰 문을 지나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다 이 신체 검사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왕의 곁에는 뭐 몇십 보 이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아주 큰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만이 뭐 10보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요, 보안과 안전은 항상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보안과 안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 기득권 세력, 귀족 세력, 뭔가 사회적인 지배층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보안 시스템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된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도 이 전체적인 체계가 좀 많이 잡히면서 사실은 이게 된 거긴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역사가. 이 과학기술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술이 고도화돼도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죠.
누군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그 스마트폰에서는 보면 이제 페이스 인식하죠. 얼굴 인식, 홍채 인식 할 수 있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당연히 할 수 있죠. 스마트폰 자체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 소형기기 안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사람의 홍채나 지문을 인지하고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발달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으로도 갔죠. 가정에서도 이미 우리 그 지문 인식용 보안 시스템, 일반 사무실에도 많이 쓰지만 집에서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인식하면 문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사물함, 금융권이나 어떤 일반 기업에서 보안을 유지하거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고도화될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인체의 어떤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이용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게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문 인식 보안이라 그러면 내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누군가 내 손가락을 끊어갔어. 그래서 내 손가락에서 지문 인식시켜서 끔찍하긴 하지만, 혹은 내 눈을 빼갔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취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맹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보완하고 더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좋겠죠. 저는 그 옛날에 영화 보면은 그 오션 11인가요? 그 뭐 하여튼 그런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걸음걸이, 말투, 얼굴 모양, 체형,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 중에 나오는 게. 근데 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와 아주 그냥 유사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뭐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말투도 흉내게끔 이제 훈련시키고 해서 그 보안을 통과해서 뭔가를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나왔었는데, 미션 임파서블은 이제 오션스 11인지 하여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것처럼 뭔가 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손가락 지문이면 체온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뭐 움직이게끔 한다든가 손가락을, 아니면 특정 제스처를 취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웃는 얼굴, 화나는 얼굴, 우는 얼굴을 돌아가면서 하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체크하기가 좀 보안을 유지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상상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눈 뜬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에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보안 인증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뭐 가능한 부분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웨어러블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웨어러블 얘기하면서 보안을 너무 많이 얘기했네. 그쵸? 보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재밌어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더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니까 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할 것 같아요. 인체 인식하는 건 별로고, 이렇게 재미있는 거, 놀이기구 같잖아요. 굳이 안티라는 거 서버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도 그런
사람아 멀리 있어. 에이 들렸다. 집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시크릿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이크릿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테크박스라는 데가 뭐냐면 그 유튜브의 한 저기 그 유튜버인데 그 좋은 아이템을 많이 소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난 나와도 안 살 거야. 나는 안 살 건데 왜 안 살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에서 이제 저접파가 나오죠. 이게 전기 흐름입니다. 내에도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뉴런을 통해서 전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재밌어요. 나도 이런 생각 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뭔가 이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 들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또 야한 생각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재밌는 생각 그런 게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별로 사고 싶진 않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컸어요? 안 들렸어요? 목소리가? 예. 제 목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부터 소리 조절 좀 할게요. 예. 이게 내가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이 소리가 큰지에 대해서는. 근데 전보다는 여기다가 음악 소리 좋잖아요. 그쵸? 음악 소리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은 시간을 좀 짧게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좀 오늘 좀 시간을 미루는 바람에 좀 짧게 잡았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그 반드시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웨어러블에 대한 그 파트가 따로 있고요. 이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 자료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사진도 좀 적죠. 이미지 자료도 적긴 한데 거기 보면 시장 현황, 전략적인 측면, 기술 현황에 대한 거, 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술 등등등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느라고 골치 아프잖아요, 기업들. 그쵸? 그거 한번 읽어보고 작성하라 보세요. 그러면 눈이 확 열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읽어요. 참 말 되게 안 듣죠. 결국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들이 잘 안 합니다. 이때는 뭔가 좀 이제 그 전문인의 포스를 발휘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에게 전문위원이 늘 말하는 것처럼 집사가 되면 안 돼요. 집사. 전문위원이 시키는 걸 해야 돼 라는 인지를 반드시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 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산업기술 동향 5G 하겠습니다. 5 제너레이션 5세대 통신망이죠. 이제 4세대 LTE를 넘어서 5세대로 들어갑니다. 5세대와 4세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통신기술의 발달이 얼만큼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신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나 그 좋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곳은 굉장히 일본 못지않게 모방을 잘하는 나라고, 그리고 금방 카피를 해버리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 동남아의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게 왜냐면 기본 인프라 기술이거든요. 통신 기술이 잘 발달되고 이게 한번 잘 심어지면,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면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통신 기술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만 국한될 게 아니고 해외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꼭 들어보시고요.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좋은 자료,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내용들 가지고요. 우리 전문위원들 다음 주라네요. 다음 달 9월 28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불금. 누가 뭐래도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그쵸? 예.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그럴 겁니다. 저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때로는 차에서 잠들기도 합니다. 생각하다가 피곤하니까. 지금도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예,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 그리고 보람된 이 불금 되시고요. 금요일 시간 오후 되시고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주말도 아주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